이명박 정부 막바지에 외교 문서들이 집중적으로 파기됐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파기였다. 해명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한 우상호 의원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외교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다. 여기에서 외교문서라 함은 어느 범위까지를 외교문서라고 칭하는 건가요? 외교문서에는 이제 일반 문서도 있고요. 예. 또 비밀로 분류된 이제 기밀 문서가 있어요. 음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일반 문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예. 비밀로 분류해서 보관하거나 잘 보존해야 한 일정 기간 이런 외교문서들이 언제 어떤 때 파기가 됐느냐 현황을 이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대사관 내부에서 위에 보고하는 용으로 만든 이런 일반 문서 이런 거 말고 기밀 문서라고 칭하는?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것 중에서도 비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지요. 아, 그게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 미국의 이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폭로한 것도 보면 대개 이제 외교 문서들이 많이 비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국가 간의 비밀 협상이 많기 때문인데요. 음흠. 우리나라도 외교 문서 중에 비밀 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보관되고 잘 보존될 필요가 있는데 이상하게 왜 이게 이명박 정부 막판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파기가 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예.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예.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3,700건 정도 돼요. 2012년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상반기요. 그렇죠. 상반기. 예. 그러다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갑자기 32,446건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죠. 올해 2013년 1월부터 6월. 주로 정권 2학기입니다. 이때 또 29,756건이 파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 비밀 문서들을 파기했느냐. 그 부분. 이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10배가량 갑자기 늘어난 정권 2학기에 왜 문서 그렇습니다. 파기가 늘어났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존과 파기에 관한 원칙은 정확히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기간 동안 뭐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문서마다 다 틀린데요. 예. 이제 국정원의 비밀 문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이제 각 부처별로 특히 외교 문서인 경우에 예. 이 비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비밀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적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 보호 기간을 정합니다. 문서마다 다르군요. 성격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런 기준법이 있지요. 비밀 분류법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제기를 먼저 듣고 제가 반론도 하죠. 먼저 그 5만 7천여 건 정권 2학기에 그 집중적으로 파기가 된 5만 7천여 건 안에는 주로 어떤 문서들, 우리가 알 만한 어떤 문서들이 포함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문서 내역을 제목이라도 달라 그랬더니 제목을 안 줘요. 제목이 있긴 있는데 안 주는 겁니까? 목록이 있는데? 아니 목록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비밀 문서가. 예를 들면 지금 이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 문서 목록이 있고 예. 국정원의 비밀 문서 관리 시스템에도 비밀로 분류된 것들은 비밀 번호를 부여해서 목록을 보존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쭉 공개해 주면 파기했으니까 사실 뭐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목록을 달라 그러는데 주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기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체결되려고 이제 양국 간에 합의했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그 시기이고요. 아, 그게 이제 국회 모르게 추진하다가 결국은 논란이 돼서 취소됐던 그 협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기를 전후해서 갑자기 이 파기가 늘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저쪽에서 NLL 공방을 벌이면서 소위 말하면 그 대선의 본격적인 이제 정보 싸움을 벌일 때 이 시기를 전후해서 또 집중적으로 파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뭐 어떤 문건들이 파기됐을 거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명박 정권 시기에 상당히 굴욕적인 대외교 협상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미국과 혹은 일본과. 이런 좀 만약에 드러났을 경우에 NLL처럼 드러났을 경우에 자신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파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의심하게 된 겁니다. 굴욕적인 협상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들. 예를 들면 예컨대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것은 지금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고 또 과거사를 매우 왜곡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일본과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예. 또 심지어는 그 이어서 일본이 그 자위대나 일본의 무력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혹은 진주할 수 있는 그런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들에 대해서 합의한 거란 말이죠. 또 있습니까? 혹시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된 문서 말고 또 의심스러운 것이? 저는 이제 더 나가면 그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외교 문서들이 있었을 텐데 어허. 이것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파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임기 말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기할 이유가 없는데 정상적으로 파기하면 될 텐데 예.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파기했느냐. 이제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고문에 의한 정상적인 파기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외교부의 해명을 보니까 원본과 사본이 있는데 네. 파기한 문서들은 모두 사본이다.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남들이 보면은 그럼 문제 없겠네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비밀 문서로 분류되는 문서에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원본이냐 사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비밀 문서가 예를 들면 원본이 있는데 예. 사본을 복사해서 뿌리면 문제가 없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비밀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사본도 비밀 문서입니다. 아, 사본도 지켜져야 되는 건가요? 그 사본도 비밀 문서 보호의 그 규정에 따라서 예. 예를 들면 사본도 일정 기간 그 비밀로 분류해서 보존하고 파기해야 하는 시점을 정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죠? 그 사본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기했다 해놓고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본을 비밀로 분류하지 않으면 원본을 아무리 비밀로 분류해봤자 사본이 새면은 비밀이 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비밀을 보호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본조차도 비밀로 분류해서 보관을 하는데 예. 지금 여기서 파기한 그 사본도 다 비밀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정해진 날짜 이전에 서둘러 다 파기한 거예요. 근데 원본이 이미 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굴욕적이어서 파기했을 것이라는 것은 좀 들어맞지 않는 주장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본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예. 이것들이 바깥으로 셀 수 있는 가능성이 원본보다는 있는 것이죠. 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차단했을 원본은 예를 들면 외교부가 갖고 있으면서 사본들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이게 셀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 단속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런 바로 건 그 아닐까 이유입니다. 하는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해명은 네. 이제 파기를 하면서 네. 지난 한 해 동안 파기한 문건을 어느 대사관에서 한 달이라고 잘못 표기를 해서 이렇게 많아진 거다. 또 이런 해명도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 양이 얼마냐? 그건 뭐 전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바로 분류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전에도 그런 해명이 왔길래 예. 그럼 우리가 그 통계를 바로잡을 테니까 왜냐하면 1차로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왔던 거거든요. 외교부가. 그래서 좋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통계를 제대로 못 내는 외교보다 한심하지만 기밀 문서인데 그러면 수정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기다렸어요. 예. 근데 통계 오류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그러면 오류를 바로잡은 정상적인 통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상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뭘 속이려고 또 이 시간을 끄시나. 왜냐하면 통계 오류라는 것은 날짜별로 바로 분류하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바로 하루면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목록을 그럼 공개를 해야겠고 이 통계 오류가 있다면 오류도 공개를 해야겠고 이런 작업이 뒤따라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 문서에 대한 보존과 그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는가 외교부가 이런 측면에서 시작했던 문제 제기가 이게 뭔가 대선을 앞두고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을 숨기기 위해 하는 어떤 그런 행위까지 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진정한 사초팩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덧붙였던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초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NLL 대화록 실종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한 건이 이렇게 문제라면 이렇게 수만 건 혹은 설사 과장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천 건 이상의 문서를 이런 식으로 실종시켰다면 혹은 은폐하기 위하여
폐기했다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예. 저는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조차도 신빙성이 상당히 약하다. 한번 좀 확인해 봐야 우상호 되겠다. 의원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